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건설은행이 본점 직원들의 최소 10%의 임금 삭감을 시행했습니다. 은행에서 10년간 일한 한 정규직 직원은 최근 그들의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이번 달 급여가 5,900위안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흥다그룹이 이전에 그들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흥다그룹이 파산하면서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손실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他说因为恒大有一笔贷款呢是他们银行放的，暴雷之后呢就在他们所有员工里面的工资呢去扣，他就抱怨啊，那当时放款的时候也没有给我们加工资啊。 한 네티즌은 은행 직원으로서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7, 8시까지 초과 근무하는 일이 흔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미 몇몇 동료들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반년간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체불 및 임금 삭감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펑파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5월 중순 중국의 한 은행 고객 관리자 자오자는 12년간 은행에서 일했지만 그달 급여가 기본 보험을 공제한 후 실제로 1,000위안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달에는 2,000위안이었고 그 이전에는 보통 10,000위안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던 자오자는 이제 버스를 타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달 성과 보너스입니다. 자오자는 주로 예금 및 소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올해 이러한 업무가 많이 감소하여 월급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에 여유로웠던 생활이 이제는 빠듯해졌습니다. 건설은행 선전 지점의 한 직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선전, 주하이, 뚱관 등 광동 지역의 지점들이 지난해 20%의 급여를 삭감했고 일부 직원 복리후생도 취소됐습니다. 我一个在银行上班的兄弟告诉我，现在他们的平均工资啊，一个月连1000都不到了，都不知道他们怎么活下去了。说现在啊，都想出去送外卖、跑滴滴了。如今啊，有90%的银行基层员工都在遭遇降薪。更让人难以想象的是，有7家上市银行竟然还出现了反向讨薪的情况，直接向员工讨要薪水。 과거에는 인맥으로 몇천 위안의 예금을 쉽게 유치하고 편안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예금 유치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출 업무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급여가 차감됩니다. 최근 몇 년간 변형된 임금 삭감이 중국의 상업은행에서 일상화됐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안은행, 민성은행 등 일부 주식제 은행들이 이미 임금 삭감을 시작했습니다. 국유은행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본점이 최소 10%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면 일선 직원에게는 30% 이상의 임금 삭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지점에는 일반 직원의 연봉이 약 5만 위안입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보너스가 취소되어 10% 임금 삭감이 적용되면 실제 수입은 연봉 4만 위안 아래로 떨어져 월 수입이 3천 위안 남짓하게 됩니다. 이는 대도시에서 주거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또 올해 2월부터 일부 은행은 분기 보너스 사전 지급을 취소하고 분기 보너스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수행의 어려움과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직원들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해 1분기 보너스가 2,000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사전 지급된 보너스에서 일한 성과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중국 자오샹은행과 푸파은행에서는 과거 초과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은행은 1년 내에 약 1,000만 위안을 회수했습니다. 건설은행 지점의 임금 삭감폭은 본전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일부 실적이 좋은 부서에서는 삭감폭이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많은 일선 지점의 직원 기본 급여는 이미 매우 낮아 삭감할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은행이 임금을 삭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银行的利润主要来自于利差，比如你拿钱去银行存，银行给你3%的利息，然后把你的钱借出去给别人，银行收5%的利息。在经济繁荣的时候，能轻轻松松赚2%的利差，也就是说，银行只有把钱借出去才能赚到钱。如今的情况是消费力不足，企业产能过剩，企业不愿意借钱，居民的情况也是一样，就造成了大量的钱在银行里放着，根本没有把钱放出去，银行赚不到息差，没有了利润。 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정책 요구에 응해야 하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고레버리지 환경에서는 약간의 불량 자산만으로도 엄청난 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기업의 주요 과제는 주택 인도 보장이지만 자금 압박으로 일부 대출 상환을 유지하지 못해 은행이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은행이 부동산을 차지하더라도 원활히 판매되지 않거나 저가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손실을 만회하지 못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은행 임원의 임금 삭감폭은 더욱 큽니다. 한 대형 국유은행 남방 지점 책임자인 왕빈 씨는 지점의 급여 총액은 지점의 성과에 따라 상급 관리 기관이 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환경이 하락하고 고객 관리자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점 실적이 떨어져 분배할 수 있는 급여 총액이 줄어듭니다. 왕빈 씨는 지점 고객 관리자의 연봉이 4만에서 5만 위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삭감의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일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실적이 나빠지고 결국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지점장이나 고객 관리자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으며 고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우수 고객이 이탈하며 남아있는 고객들의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환경에서 무감각해지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새로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주로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는 스트레스가 많고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어 학교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은 지점에서 2, 3개월 일하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정 부담이 있는 중년층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들어도 안정을 선택합니다. 2024년 실제 연봉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은행업 상황에서 젊은 직원들이 이직할 의사가 있다면 퇴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 삭감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어지는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퇴사율 상승, 젊은 인재 유출,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편 중국 정권업계의 선두기업인 중금공사가 비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많은 매매자들의 기본급여가 25% 삭감됐으며 이는 중국 경제 둔화와 홍콩 증시 IPO 폭락이 금융산업에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 영향을 받은 거래원 중 일부는 이미 감봉 통지를 받았으며 삭감은 즉시 적용됩니다. 이번 임금 삭감은 2천여 명 이상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월 보너스를 40%나 삭감한 데 이어 두 번째 감봉책이며 통상 투자은행가들은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받지만 기본급을 대폭 깎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중신정권이 투자은행 부분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부 직원의 기본급을 15% 삭감했으며 또 일부 직원은 20%까지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중국 기업의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80% 급감하여 2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비용 통제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금융업계는 임금과 보너스를 삭감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고가의 복장을 피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증권사 엘리트들은 중국 금융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경제 둔화로 인해 그들의 높은 급여와 소비가 여러 번 사회적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하이의 중국 핑안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하이의 신용카드개발센터와 소비자금융개발부서가 선전으로 이전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을 퇴사시키고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상하이의 몇천 명의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 22일 계약 변경을 완료하고 8월에는 상하이의 사무실이 비워질 예정입니다. 또한 핑안은행의 구조 위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량의 허위 계좌와 부실 채권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과 감원 외에도 핑안은행은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금융업계의 연봉 상한제를 설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유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과거 몇 년 동안 연봉이 300만 위안을 초과한 고위 관리들은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 조치가 시진핑 당수의 공동 부유 구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지원중개회사, 공동펀드회사 및 은행에 적용되지만 민간 투자자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식통은 또한 이 조치가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공의 반부패 행동의 하나로 금융업계가 점점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30명 이상의 업계 관료가 조사받았으며 이는 업계 내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업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임금 상한제와 임금 삭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인 A양은 그의 전 상사가 아이의 조정 및 골프 레슨을 중단하고 지출을 줄여야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펀드 매니저가 일상적인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의 임금 삭감은 업계의 적자 생존 경쟁을 유발하며 많은 우수 펀드 매니저와 투자은행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 매니저는 사모펀드로 전향하고 있으며 펀드 매니저를 육성하는 비용은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이탈은 업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도 임금 문제로 대량 퇴사하고 있어 업계의 신진 인력이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공과 출신의 금융인들이 원래 전공 분야로 돌아가 생화학, 기계, 반도체, 컴퓨터, 의학 등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문학 출신의 금융인들은 재무 블록으로 전향하거나 심지어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현황의 민생정권 부사장이자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관칭여우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중국 풀뿌리 재정이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중공 체제 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통계표가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의 직원 중 실제로 주택기금을 납부하는 인원이 4,800만 명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체제 내 정규직 직원들이 거의 모두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택기금 납부 인원을 정규 직원의 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중공체제 내 방대한 당무 시스템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여 실제로는 광범위한 민중의 재산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